네, 상상과 현실을 오가는 흥미유발 박학다식 자유분방 토크쇼 다락방의 장풍입니다. 오늘도 같이 할 이 다락방을 후끈후끈 달궈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김수현 기사캐스터 그리고 장원석 아나운서와 같이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우리가 좀 저번 주와는 또 다르게 새로운 곳에서 이제 다락방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가 어딘가요? 큰 소리로 외쳐주세요. 광주죠. 깜짝이야. 너무 커서 놀랐네. 후끈후끈하네요. 네, 여기가 바로 전라도 광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온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 인기가 광주까지 내려온 거죠. 또 어제 저녁에 실제로 밥 먹다가 사인 탁! 김수현. 그러니까 광주는 난 좀 안 먹히네. 나는 좀 잘 보더라고요. 아유 근데 진짜 많이 알아보더라고요. 아주머니들이 그냥 아유 수현 씨, 잘생겼어. 실물이 낫네. 수현 씨라고는 안 했어. 그냥 거기라고 했지. 거기. 저한테 주문을 하더라고요. 광주 고깃집 사장처럼 생겼네요. 네. 여기가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교육 기부 이제 박람회에서 우리가 이제 다락방을 같이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요. 정말 흐뭇합니다. 맞아요. 우리 아이들 인재를 키우려면은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교육 기부 이런 장소에 오게 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교육 기부 우리 오늘 기부 천사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후끈후끈 달궈줄 이 다락방에서 또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토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바로 스마트한 미래 교통이라는 것. 그래서 교통 가야죠. 교통 가야죠. 네. 그래서 우리가 또 새로운 분, 우리 또 많은 지식을 전달해 주실 교수님을 또 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 4차 산업혁명의 리더이자 우리 과학계의 브레인, 우리 윤국진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야기 나눌 주제가 바로 스마트한 미래 교통이라는 것입니다. 네. KTX를 다들 타고 오셨잖아요, 네. 어제. 근데 굉장히 금방 왔어요. 서울에서 출발해서 광주 송정역까지 오는데 책 몇 장 뒤적뒤적 하다 보니까 금방 도착하더라고요. 책을 읽었대. 아니 그러니까 2시간인데 몇 장밖에 안 넘겼대. 이게 더 웃기잖아요. 돌았어요, 사실. 돌았어요. 굉장히 금방 와서 예전이랑 확실히 좋아졌다. 맞아요. 예. 지금은 또 KTX가 있지만 옛날에는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비둘기호, 통일호 맞아요. 뭐 이런 게 있어서 무궁화호. 진짜로 저 대천에서 올라오는데 4시간인가 5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진짜 계속 써요. 영수가 맞아요. 다소잖아요, 조그만한. 예. 교수님, 그 KTX가 처음 나왔을 때도 굉장히 획기적인 교통수단이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네. 원래 우리나라의 KTX가 개통되기 전에도 외국에는 그 프랑스의 떼제베라든지 독일의 맞아요. 이체, 좀 가까운 일본에도 신간센이라는 고속철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2004년에 경부 고속철도를 시작으로 KTX가 운행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 KTX가 개통이 되면서 서울 부산 사이가 이제 당일 생활권이 될 정도로 좀 획기적인 수단이었고 당시에 많은 분들이 KTX를 개통에 맞춰서 철도 여행을 계획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교통수단에 지금의 교통수단에 어떤 만족하지 못한 부분도 사실 있잖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나 이제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어서 예전보다는 막히는 길을 조금 완화시켜주긴 하지만 여전히 교통체증 심하고 그리고 가끔씩 내비게이션이 거짓말해요. 여기 아닌데 자꾸 일로 가라 그래. 내가 봤을 때 저쪽인데. 한강대교에서 나는 막 좌회전하래요. 거기 어떻게 떨어지라는 얘기야, 뭐야? 운전하는 것 자체가 좀 스트레스 받을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차가 막히고 이러면은 졸릴 수도 있고. 졸린 거 진짜. 졸음운전 요즘에 또 사회적으로 심각한 이슈로 대두됐잖아요. 현재 교통수단들이 가지고 있는 또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교통공해라고 하는 것인데요. 교통공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타고 다니는 열차라든지 자동차, 그다음에 선박, 비행기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공해를 말합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대기 오염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소음도 발생하게 됩니다. 또 선박 같은 경우에는 해수 오염을 야기하기도 하고요. 비행기로 인해서 대기권의 그 오염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줄 만한 이 획기적인 교통수단이 이제 나올 수 있을지 이제 우리가 한번 궁금하고 우리가 다락방 상상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오늘 마음껏 이 미래 어떤 교통수단에 대해서 마음껏 상상을 해보는데 세 분은 어떤 혹시 그 미래 교통수단에 대해서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우리가 다락방 하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우주 여행. 여행. 그러면은 우주 정거장 가야죠. 가야죠. 은하철도 야, 이거 저 여자 혹시 아시죠? 알죠. 저 잘 알죠. 그렇죠. 보면서 막 날아가고 막
너무 아저씨들 아니에요? 지금 여기 온 학생들 몰라요. 이거 뭔지. 근데 괜찮아요. 어머님들 웃고 계시잖아. 어머님들은 아시거든. 다 메텔이 된 상상했을 거예요. 메텔 한 번쯤 꼭 껐죠.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이제 미래 교통수단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스피드, 스피드. 좀 더 빨라져야 되는 거. 네. 그리고 또 이제 안정성, 안전 안전해야 중요하죠. 되죠. 그리고 좀 더 편안한 그런 교통수단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은하철도 999 얘기를 하니까 요즘에는 트랜스포머죠,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 은하철도 999 너무 옛날 거예요. 저 자동차가 로봇이고 로봇이 자동차예요. 막 변신도 해가면서 날아다니고 땅속으로 들어가고 물도 다니고요. 맞아. 야, 이거 얼마나 멋집니까. 예, 사실 저런 로봇 자동차가 이미 세상에 공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예. 로봇 자동차가요? 바로 얼마 전이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그 지난 11월에 일본의 한 로봇 전시행사에서 1.3m 정도의 그 자동차 변신 로봇이 공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지난 11월에는 보시는 것처럼 작은 1.3m 형태의 시제품이 공개가 된 상황이고요. 이제 조만간 한 12월이나 1월쯤에 4m 높이에 직접 사람이 로봇 머리 뒤에 타서 운전도 가능한 완성품이 공개가 된다고 하니까 와.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만간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네. 게. 와. 야. 혹시 우리 교수님은 어떤 미래, 어렸을 때 미래 네. 교통수단을 꿈을 꿔보셨나요? 예, 아마 저랑 네. 비슷한 연배의 분들은 기억을 다 하실 텐데요. 네. 알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는 그 80년대 중반에 네. TV에서 전격 제트 작전이라는 키트! 나오죠. 예, 미국 드라마가 굉장히 유행이었습니다. 저도 네. 그 드라마를 보면서 사실은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꿈을 키웠었는데요. 네. 그 키트라는 자동차가 외형은 실제로 자동차의 모습이지만 사람하고 말을 한다든지 네. 스스로 생각해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마치 사람과 같은 인격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조만간 우리가 그러한 자동차, 교통수단을 가지고 운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주차장 복잡한데 네. 들어가면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자꾸 내가 어디다 주차했는지 까먹어요. 그 멀리 주차했을 때 리모컨 입에 대래요. 이렇게 뼈뼈하면 더 멀리 가. 저도 봤어요. 머리 얼굴에 대면은 멀리 간대요, 그 전파가. 네. 어쩐지 나는 그래서 마트 같은 데 가면 그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계속 여기다 리모컨을 이렇게 대고 있는 거야. 이거 진짜 맞죠? 이거 맞는 얘기죠? 잘 모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거 키트 같은 거 있으면 진짜 우리가 어디에 주차했는지 잘 모르면 그냥 키트 물건 내릴 거 있으니까 와 이렇게 하면 오잖아요. 사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게 일단 내 위치 파악이 요즘 되는 세상이고 그렇죠. 시동도 원격으로 걸 수 있는 세상인데 그러면 오는 것도 자율주행 자동차가 잘 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예. 그렇죠. 자, 하나도 이제 현실이 돼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미래 교통수단은 무엇일지 네.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짠. 자, 미래 교통수단 자율주행차. 요거 나와야죠. 그렇지요. 네. 우리가 이제 미래 교통의 어떤 핵심 자율주행 자동차가 첫 번째로 꼽혔는데 네. 요즘 뉴스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느 정도까지 진화가 되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예, 그 네.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것은 개념을 말씀을 드리면 네. 운전자의 개입이 없이도 자동차가 서로 교통을 통해서 서로 간의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도 여러 센서를 통해서 주변을 인지하면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주행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게 사람이 얼마나 개입을 해야 되는지 자동차가 얼마나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지에 따라서 그 기술 수준을 보통 5단계로 나누게 되는데요. 네. 지금 현재 우리의 그 기술 수준은 5단계 중에서 한 2단계나 3단계 정도 와 있게 되겠습니다. 아, 근데 실제로 미국에서 자율주행차 시험 운전을 했잖아요. 성공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글이라는 회사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를 진행을 해왔었거든요. 아, 근데 얼마 전까지는 그 회사 내부의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다가 네. 최근에는 이제 웨이모라는 자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웨이모에서 만든 자동차가 최근에 시범 운전을 성공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시험한다 하더라도 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항상 운전석에는 저희 같은 엔지니어가 타서 네.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는 그런 시험을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그 웨이모의 자동차는 이제 운전석에 사람이 타지 않고 자율주행을 하는 데 실험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 신기해서 저도 좀 찾아봤는데 웨이모 같은 경우가 400만 마일을 주행을 했대요. 공공도로를. 미국인 평균 도로 주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살면서 그 거리를 비교해봤을 때 300년을 운전을 해야 400만 마일을 운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말로만 들었던 우리 자율주행차가 눈앞에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네. 언제쯤이면 이제 상용화,
네. 너도 나도 자율주행차를 탈 수가 있을지 언제쯤으로 생각을 하시나요? 예, 사실 이게 완전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는 아직은 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뭐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뿐만이 아니고 여기 교통이라는 게 사회의 인프라와 또 네. 교통 규제, 법규와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서 네. 실제로 상용화 돼서 그런 자동차가 우리 주변에 돌아다니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다 완비가 돼야 되거든요. 네. 하지만 기술적인 측면으로만 보면 한 2020년 정도에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고속도로 환경에서 주행이 가능하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5단계 완전. 네, 예, 그렇습니다. 와, 2년인데.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요. 우리 지금 현장에 있는 어린이들이 네. 나중에 운전 면허를 딸 쯤 되면은 그때는 지금하고 면허 체계도 많이 달라질 것 같기도 해요. 면허 체계도 많이 달라지고 일상도 예. 많이 바뀌는 게 예전에 그런 핑계 많이 댔잖아요. 가다가 나 지금 나 앞에 사고 났어. 꼭 그렇게 사고가 맞아요. 약속 늦을 때는 왜 그렇게 사고가 나는지. 그러니까요. 근데 자율주행차가 서로 뭐 길 비켜가고 그렇게 하면 사고 날 일도 없으니까. 네. 운전 면허증 자체가 이제는 운전 자동차를 잘 운행할 수 있는 뭐 앱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으로 바뀔 수 그러니까요. 있겠네요. 우리 그리고 아이들이. 개인 시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어. 제가 또 검색을 해봤습니다. 네. 스스로 운전해야 될 필요가 없어지면은 평균적으로 운전자들이 한 하루에 50분 정도 시간을 더 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시간을 사람들이 뭐 출근하는 시간, 학교 가는 시간 이런 것들을 다 합쳐버리면은 한 10억 시간 정도 된다고 해요. 와. 이거 감이 안 오죠? 평생이에요, 평생? 야, 그리고 시간 엄청 단축하고 네. 자기가 시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가 생기면 교통사고 걱정이 없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맞습니까? 이 만약에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줄어드는 효과가 이제 어떻게 될지를 미국에서 분석한 결과가 있는데요. 네. 그 미국 도로교통안전청에 따르면 실제로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원인 중에 그 운전자의 과실이 90% 정도를 많죠. 차지한다고 많죠. 합니다. 네. 만약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등장을 해서 이런 과실을 좀 줄여줄 수 있으면 아마 교통사고의 걱정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보는데요. 네. 실제로 2015년도에 250만 건 수준의 교통사고가 자율주행 자동차가 등장을 하게 되면 2040년 경에는 한 70만 건 정도로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250만 건에서 70만 건. 네, 즉 맞습니다. 25년 사이에 3분의 1이 네. 줄어든다는 거죠. 일단은 뭐 굉장히 편한 것도 편한 거지만 안전이 책임이 져지니까 더 빨리 나와서 많은 분들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두 번째 키워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빠밤. 빠밤. 미래의 교통수단 플라잉카. 그렇죠. 택시. 나와야죠. 나와야죠. 이거. 나와야죠. 네. 우리 이제 자율주행차 못지않게 곽강받고 있는 또 다른 교통수단이 바로 하늘을 나는 자동차.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꿈일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이제 여기 앞에 있는 아이들은 네. 나중에 좀 성인이 되었을 때 이제는 그냥 현실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진짜. 좀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내 몸에서 펼쳐지면 날개가 나와가지고 네. 막 날아가는 거야. 엄마 학교 갔다 올게. 샥 날아갔다 나온 그 거. 만화 많이 보셔서 그래요. 만화는 좀 적당히 봐줘야 돼요. 지금 사실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또! 네. 뭐 말을 못하게. 그러니까 말을 못하고 있어요. 예. 네. 몸에서 날개가 네, 나온다고요? 착용형 기기라 그래서요. 어허. 몸에 입고 하늘을 날면서 이동할 수 있는 기기들이 최근에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장풍세 꿈 하나 이루어졌네. 또 뭐 돈 모아야 돼. 예, 돈을 좀 많이 모으셔야 될 것 같아요. 돈을 엄청 모아야 되는구나. 네. 이쯤에서 또 영화 얘기를 또 하나 해야겠어요. 요즘에 영화 진짜 많이 봐요. 예. 자, 혼자 되니까 영화를 잘 지내지? 그래. 뭘 갑자기 잘 치세요. 자, 그래. 방주에서 너의 뒷모습을 봤다. 오진 않았니? 왜 그러는 거예요, 자꾸? 자, 계속. 여기 있는 어린이들이 태어나기 훨씬 전, 한 20년 전쯤에 나온 영화인데요. 제5원소라는 영화입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브루스 윌리스. 네. 배경은 2259년입니다. 굉장히 미래죠. 네. 남자 주인공 브루스 윌리스가 택시를 모는 택시 기사인데요. 경찰과 추격신을 벌입니다. 와, 이거 도로 위에서 추격신을 많이 봤는데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자동차의 추격신도 굉장히 박진감 넘치고 하늘을 나는 자동차에 대한 로망을 정말 실현시켜주는 영화가 아닙니다. 저는 좋겠다는 생각 반, 무섭다는 생각 반이었어요. 저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나는 진짜 나도 고소공포증이 좀 있는데 저거 타려면 고소공포증을 이겨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괜찮다. 왜냐면 하늘 나는 차가 많이 나오면 너도 나도 살 거 아니에요. 네. 그때 땅으로 다니면 땅은 안 막히겠죠. 머리 좋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빈틈을 공략하는. 그렇죠. 난 그때 땅으로 다녔지. 나도 고소공포증 있어서. 사실 이제 하늘을 나는 자동차에 대한 연구는 꽤 오래전부터 네. 이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일이죠. 실제로 개발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아무래도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도로면에 붙어서 주행을 하기 때문에 네.
이 자유도가 좀 낮은 편인데요. 아무래도 공중에 떠서 비행을 하게 되면 굉장히 높은 자유도를 갖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자동차와 운전과 비행을 같이 해야 되는데 운전도 좀 간단해야 되고요. 아. 그다음에 작은 과실에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떨어지면 어떡해. 그런 사고에 예방할 수 있는 기술, 그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도 운전자를 보호하는 기술, 좀 쉽게 이륙할 수 있는 기술, 또 착륙할 수 있는 기술 이런 것들이 많이 또 보완이 돼야 되고요. 근데 실제로 그 글로벌 차량 공유 업체 우버가 예. 이런 시스템, 이런 서비스를 10년 안에 상용화하겠다고 밝혔어요. 예. 이착륙을 그냥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헬리콥터처럼. 위로 떴다가 내려갔다가 그리고 공중에서는 헬리콥터처럼 앞으로 갈 수 있고요. 약간 느낌이 큰 드론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이렇게 드론도 위로 바로 이렇게 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사실은 이 플라잉카가 IT 기술과 항공 기술, 그다음에 소재, 배터리 이런 많은 기술들이 융복합이 돼야 되고요. 또 고도화가 이루어져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근데 또 사실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고요. 말씀하시는 그런 우버도 개발을 하고 있지만 네. 최근 들어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또 이 플라잉카를 또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 그리고 교통 시스템도 좀 확실하게 네.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사실 하늘에 있었는데 뭐 하늘에는 신호등 어디다 세워? 저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구름에다 뭘 쏴가지고 색깔을 이렇게 딱 신호등 어디다 세우는 거? 그냥 구름이 무조건 파란색 앞으로만 가기만 하는 거 그냥 계속 가 앞으로만. 하고 좌회전하고 싸고. 자회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떠서 다시 해야 되나? 막 그거 굉장히 그거 어떻게 그렇습니다. 그런 그래서 교통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교통이라는 게 우리 사회의 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형태로 주행을 하고 서로 간에 어떤 약속을 가지고 주행을 할지를 네. 정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새로운 교통수단을 개발을 하면서 함께 여러 사회 각층에서 모여서 함께 논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럼 새로운 직업이 나올 수도 있겠어요. 뭐요? 하늘에서 아까 그 플라잉 날개 입고? 제트 그 자켓을 입고서 하늘에서 딱 교통 신호를 삑삑 일로 가세요. 아니, 아. 이거는 더 재밌는 게 하늘에서 정체될 때 땅콩. 야, 그 생각까지 못했네. 나는 그러니까 자 어쨌든 이 플라잉카와 드론 택시가 이제 등장하게 되면 자율주행차 못지않게 네. 우리 삶에 어떤 큰 변화를 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각광받고 있는 이 미래 교통 수단 그 마지막 네. 키워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음속의 미래 열차. 음속의 미래 열차. 음속 굉장히 빠르다는 그쵸. 거잖아요. 그죠? 굉장히 빠르다는 이 거죠. 신개념 교통 수단인데 네. 음속의 미래 열차 우리가 하이퍼루프라고 네. 하는 것인데 이름부터 굉장히 생소해요. 어떤 특징이 있는 걸까요? 예, 아마 여러분들이 하이퍼루프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시지 못했을 것 네, 같은데요. 네, 네. 이 개념이 나온 지도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 테슬라 모터스라고 하는 회사를 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전기자동차. 전기 자동차로 유명한 네. 회사죠. 이 회사의 창업자인 앨런 머스크가 2013년도에 네. 그 테슬라 모터스의 블로그를 통해서 이 개념을 처음 소개를 했습니다. 이 사실 고속 열차라고 해봐야 300km 정도의 속도일 텐데요. 네. 이거는 1000km가 넘는 속도를 자랑하는 그 아주 초고속의 교통 수단이고 네. 이 정도 속도라고 하면 LA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한 30분 정도의 이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1000km면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우주 체험할 때 사람 들어가서 얼굴하고 막 기절하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 아니에요? 기압이 높아지는 그러니까 거예요. 막 돌아가지고 막 기절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 더 파격적인 것이 이제 하이퍼루프 시스템이 샌프란시스코와 LA 사이를 연결하는 어떤 해저 터널. 야. 이 해저 터널에서 연결된 거. 예전 바닷속으로 다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 LA하고 샌프란시스코 거리가 600km가 넘습니다. 615km 정도 되는데 그걸 이제 해저로 간다고 하니까 엄청난 거리에 하이퍼루프 이런 터널이 생기는 거죠. 아니 하이퍼루프 그 시스템도 무서운데 600km를 해저로 간다는 건 좀 난 무섭지 무섭다, 않나요? 네. 그러면 이 교수님 그 하이퍼루프 개발은 사실 미국에서만 이렇게 가능한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활발히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중국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하이퍼루프의 최대 속도를 1000km에서 1200km로 보고 있는데 네. 중국은 그거를 약 3배 정도 늘려서 4000km 정도의 최대 속도를 목표로 해서 개발을 진행 중에 있고요. 우리나라도 한국형 하이퍼루프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하이퍼 튜브 익스프레스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약 1200km 정도의 최대 속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행기의 한 1.5배 속도를 목표로 지금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실제로 드론 네. 택시, 뭐 하이퍼루프를 포함해서 이제 대중교통에도 큰 변화가 찾아올 것 같은데 그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어떤 버스, 버스도 좀 살 길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버스도. 제가 또 검색을 해봤지 않습니까? 네. 터키의 그 건축 엔지니어링 업체 다히르 인사트라는 이런 곳에서 교통체증을 피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내놨습니다. 네.
차량 위로 달리는 미래형 교통수단입니다. 미래형 버스 자이로스코픽을 3D로 구현한 동영상인데요. 네. 일자로 배열된 그 트랙 위를 원형 구조물을 얹어 놓으면서 도로 위 차량보다 훨씬 빠르게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밑에는 차가 많아서 교통체증을 이루고 있는데 네. 위에는 전혀 상관없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죠. 우리 이제 이것까지 생각해봐야 돼요. 미래 도시. 도시는 어떻게 변할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저는 일단은 지금 네. 우리가 계속 자율주행 자동차 이게 음. 그리고 저런 대중교통들이 만들어진다면 자가용이라고 하죠. 스스로 운전해서 내가 가지는 차들은 좀 네. 많이 줄어들고 차가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주차장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바뀌면서 조금 더 이 어떤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간, 홈의 공간이 더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넓어지고 좀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주제를 다루면서 나도 이제 서울에 집을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부동산 가치가 사실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15분이면 가는데 네. 그러니까. 굳이 서울에서 그러네. 그렇죠. 집을 살 필요가 없을 거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지방으로 퍼질 거고 그럼 서울에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혹시 그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부동산까지 우리가 내다봤을 때. 네, 아마 이제 교통이 스마트해진다면 도시라는 개념이 많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교통이라는 게 사실 장소와 장소를 연결해 주는 건데요. 이 교통이 발전하게 되면 장소와 장소 간의 공간적인 제약이 줄어드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시라는 것의 개념이 어떤 바운더리 안에 사람이 모여 사는 그런 개념이라고 한다면 네. 이 도시의 개념이 굉장히 넓어질 수가 있겠죠. 그 안에서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저도 이런 상상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과 대화가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딱 이제 자고 딱 일어났을 때 이제 인공지능이 호출하는 거죠. 네. 딱 깨웁니다. 일어나세요, 주인님. 주인님이라 할까? 그러면 일어나세요, 네. 대표님. 뭐, 뭐라고 하지? 뭐 일어나세요, 원하는 대로. 오빠. 좋다. 일어나세요, 오빠 하고 네네. 출근하는 데까지 차량 정체로 뭐 회사까지 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네. 드론 택시를 불러드릴까요, 오빠? 이렇게. 그렇죠. 퇴근길에 그러니까요. 피곤할 때 네. 우리 뭐 운전하면 힘들잖아요. 그쵸. 그럴 때 그냥 자면서 쉬면서 그쵸. 그런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편하겠다. 네. 아, 정말 멋지겠네요. 우리 장원석 아나운서 빨리 이런 거 나와서 네. 우리 점심은 뭐 먹을까? 네. 우동 먹고 싶어. 그러면 도쿄 갈까? 막 딱 가고 야 파스타 먹으러 갈까? 하면 그래 프랑스 한번 네. 가자. 막 네. 쫙 가고. 그랬으면 안 헤어졌죠. 지금도 파스타 잘 먹니? 파스타를 좋아했던 너. 광주에 오니까 더 생각이 나는구나. 그렇죠. 생각만 해도 이제 정말 기분 좋은 상상들인데 네. 자, 이런 교통수단들을 우리가 누리기까지 네. 사실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잖아요. 사실 이 다락방도 네. 상상이 곧 현실이 되고 그리고 또한 이러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어떤 지식들을 좀 더 습득하기 위해서 다락방 프로그램이 있는 것처럼 네. 사실 혹시 미래 교통수단의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비하기 위한 뭐 어떤 자세라던가 그런 네. 준비가 필요할까요? 네, 아마 네. 기술적인 부분은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질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교통 시스템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맞죠.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다른 나라별로 서로 다른 규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기 자동차가 많이 이제 상용화가 되고 있지만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충전소라든지 이런 맞습니다. 기반 시설이 마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교통이 발전해 나갈 건지를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네. 그거에 맞도록 사회 시스템이라든지 법적인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개정을 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상상만으로 이렇게 좋은 것들을 많이 보지만 그것이 현실이 되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이 또 많을 것 같아요. 발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히려 어떤 방향으로 나갈 때 그 기술적인 부분뿐만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뭐가 있는지 네. 이거는 다시 또 사회적으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거로 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스마트한 미래 교통에 대해서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진짜 우리 이 프로그램의 취지는 상상, 그렇죠. 현실이 되다. 상상했던 것들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게 참 놀랍다는 것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 과학을 이끌어가는 것이 과학자들의 역할뿐만이 아니고요. 그렇죠. 저희가 볼 수 있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들이 10년, 20년, 30년 후에 현실이 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그 드라마나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이 과학계통에 계신 분들이 아니고 맞습니다. 그분들 나름대로의 상상을 가지고 만든 개념인데 실제로 그걸 보신 분들이 잘하면서 그거를 현실로 만드는 과정이 반복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많은 분들이 나와 계시지만 엉뚱한 상상이라도 상상은 많이 할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이신 것 예, 같아요. 그래야 그것들을 보고 또 그것이 현실이 되는 과정을 직접 목격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엉뚱한 상상이라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다락방의 어떤 모토이기도 합니다. 네.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여러분들의 이런 상상들이 우리들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든다는 것. 그래서 더 많이 상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 상상들이 곧 현실이 될 것입니다. 흥미진진한 과학 토크쇼 다락방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락방! 혹시 미래에 생각했던 교통수단이 뭐가 있었다? 뭐 그런 거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 어린아이들의 상상력이 나는 참 궁금해요. 뭐 있어? 나는 이런 거 만들고 싶다고 생각한 거 있어? 없어. 있는데 지금 부끄러워서 말을 아직 못 하고 있죠. 예. 뭐 혹시 뭐 없니? 터닝 카드가 나올 것 같아? 아니면 토마스 말하는 기차.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저는 잘 잘 모르거든요. 저 정도 나이면 지금 공룡에 꽂혔어요. 공룡 좋아하지? 아니 이제는 광주만 안 먹혀 나는. 나는 광주랑 안 맞아.